중국이 미국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에 정찰 풍선을 여러 개 띄워 충격적인 일을 벌이려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염탐하는 것은 물론 5천만 한국인이 매일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갔는지 모두 감시하려는 중국의 충격적인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제대로 열받은 한국이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꺼내든 이것에 이 중국은 한국에 항의하며 난리가 났는데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한방에 중국을 뒤집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오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동부 해안 상공 멀리서 보면 이 달 모양을 한 흰색 물체를 향해 미 공군 F-22 래터 전투기가 직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이어 전투기에서 발사된 AIM-9X 공대공 미사일 한 발이 물체를 명중했습니다. 날카로운 바늘에 찔려 터져버려 맥도 못 추고 추락한 이 물체는 이 중국이 보낸 정찰 풍선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중국이 노린 곳은 미국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층권에 여러 대의 정찰 풍선을 고정해 놓은 뒤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중국의 정찰 풍선을 개발한 이글스먼 항공과학기술유한공사가 이 같은 최종 목표를 지난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글스먼 항공과학기술유한공사는 정찰 풍선 네트워크를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에 비유했습니다. 저궤도에서 위성 4,000여 개를 띄운 뒤 네트워크를 구축한 스타링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글스먼 항공과학기술유한공사는 2028년을 네트워크 구축 완료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단 이글스먼 항공과학기술유한공사는 2021년 2대의 정찰 풍선을 동시에 가동하는 실험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3대의 정찰 풍선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중국이 5개 대륙에 40개국 이상의 고고도 정찰 풍선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또한 이글스먼 항공과학기술유한공사는 지난 2017년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위챗의 공식 계정에 정찰 풍선의 기능에 대해 고해상도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하고 정찰 운항 능력이 있다라고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글스먼 항공과학기술유한공사는 지난 2004년 우저 베이항대 교수가 설립한 업체인데요. 우 교수는 중국의 전투기 개발과 스텔스 물질 연구 등 중국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인물입니다. 2019년 8월 남팡 일보는 우 교수가 성층권인 고도 2km 상공에 무인 풍선을 띄워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 교수는 공기역학적으로 제어되는 성층권 비행선을 통해 전 세계를 비행한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길이 약 100m 규모로 영하 43도의 극저온에서 초당 10.3m의 속도로 날았다고 합니다. 그는 풍선의 궤적도 공개했는데 태평양과 미국 남부를 지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누가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면 22.42%의 지분을 소유한 우저 교수 외에 군 민통합발전산업투자펀드가 7.49%, 상하이군 민투자기금이 5.8% 등 군과 관련된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군 유관 회사였던 셈입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미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격적이게도 중국은 한국에도 정찰 풍선을 보내려고 수십 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반도에 중국의 정찰 풍선이 다녀갔다고 주장했는데요.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같은 편에 서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비판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수십 개의 정찰 풍선을 띄워 5천만 한국인들을 모두 감시하려고까지 한다는 소식까지 밝혀졌는데도 너무나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한반도 침공이라는 충격적인 계획이 여러 정보기관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정찰 풍선을 통해 5천만 한국인들의 움직임을 감시한 뒤 북한을 장악해 한국을 다시 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가 보고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중국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북부정구사령부의 다양한 작전에 참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인민해방군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을 지키거나 북한 내 대량 살상 무기 확보를 위해 투입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항공, 육상, 해상, 화학방어 훈련 등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은 이미 한국 몰래 북한과 북중 우호 협력과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해 한반도 유사시에 중국의 개입을 가능케 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통일될 때마다 한국을 침략했습니다. 홍 전문가는 거대한 영토를 지닌 중국은 끊임없는 내분을 겪었다. 지배 세력의 힘이 떨어지거나 허점이 생기면 각지에서 반란 세력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분열은 통일을 낳는다. 대륙의 분열과 통일이 반복되어 온 것이 중국의 역사다. 한국이 반드시 상기해야 할 점은 중국의 통일 세력이 나타날 때마다 한국을 침략했다는 사실이다. 이 고조선이 중국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것은 기원전 108년이다.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할 때가 기원전 202년이므로 중원 장악을 완료한 지 94년 만에 주변 국가인 고조선을 손본 것이다. 곧바로 고조선을 공격하지 않은 것은 건국 초기에 내부를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나라에 이어 등장한 수나라는 서기 589년에 중국을 통일한 뒤 9년 만인 598년 고구려 공격에 나섰다. 이후 수나라는 614년까지 모두 4차례 고구려 원정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했다. 수나라를 이어받은 당나라는 624년 대륙을 평정하고 21년 뒤인 645년 고구려 침략에 나섰다. 당나라 침략의 정점은 신라와 동맹을 맺어 백제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킨 뒤 668년 신라마저 지배하려 든 일이다. 다행히 우리에겐 천운이 따랐다. 중국 북쪽에 토번이 당나라의 수도 장안을 쳐들어오자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 없었던 당나라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했다. 토번이 없었더라면 통일 신라도 없었고 오늘날 한국이라는 존재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역사는 이후에도 반복된다. 한족이 아닌 이민족 왕조이기는 하지만 징기스칸의 원나라는 1206년 건국 이후 순식간에 중국 대륙의 주도권을 쥔 다음 1231년 고려를 침공했고 청나라 역시 1616년 청나라의 전신인 후군 건국 이후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며 1637년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중공군을 한반도에 대규모로 보내 한국을 쓸어버리고 공산국가로 만들려 했다. 대륙 장악 후 주변국 손복이라는 역사의 법칙에 되풀이되는 배경은 간단하다. 이 주변국을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두는 것이 국방은 물론 중국 내부 지배에도 용이한 탓이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3년에 중국은 또 한 번 한국을 침공하기 위해 사전 작업인 정찰 풍선 띄우기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너무나도 강력한 반격이 나오면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풍선을 띄워 한국을 감시하려는 시도를 하는 동안 한국은 국군의 눈이라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최첨단 기술들이 대거 탑재된 정찰 위성을 곧 띄울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군의 눈 역할을 하게 될 첫 독자 정찰 위성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일 방사청 및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정찰 위성 확보 사업인 이른바 425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군 정찰 위성 5기를 미국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 공개 입찰을 거쳐 스페이스X와 계약을 했고 이후 지난 2월 미국 정부의 발사체 수출 승인 조처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께 미 본토에서 첫 번째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800kg급 정찰위성 5기를 지구 궤도에 순차적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추진되는 425 사업은 사업비 1조 2천억 이상을 투입해 영상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레이더 등을 갖춘 대형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한국의 정찰 위성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위성에 탑재되는 자광학, 적외선 위성과 레이더 전파를 활용해 관측하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가 탑재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자광학과 적외선 위성의 경우 대부분 국내 독자 기술이 적용돼 개발했고 한국은 이 위성을 통해 중국 전역에서 중국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한국군은 그간 독자 정찰 위성이 없어 대북 위성 정보 80% 이상을 미국 등 해외 정찰 자산에 의존해왔는데요.
이번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위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을 탑재해 이 중국의 정찰 풍선과는 비교를 거부할 정도로 고퀄리티의 해상도와 빠른 정보 전송 속도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요 군사시설 내부에서 무슨 수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 투시까지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중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작 우주에서 사진 정도만 보낼 수 있었지만 한국이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노래와 막대한 용량의 영상까지 전송하는 데 성공하면서 이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의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자광학 적외선 위성 및 레이더 전파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이 중국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